안녕하십니까. 다소 시스템 에너비아 기술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확보를 위한 기구 회로 BOM의 통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리며 그 전략에 대한 이제 실행 방안으로서 기구회로 통합 엔지니어링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부분들의 영역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것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향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모빌리티로 변화가 되면서 이 거대한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딜리버리,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일부로서 모빌리티가 정착이 되고 커넥티드 되어가는 형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모빌리티에 대한 영역으로만 바라보자면 모빌리티 안에도 다기능화, 전동화, 자율주행, 모듈러 기반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자동차 산업의 이제 혁신 방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드라고 하는 R&D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디지털리제이션, 일렉트리피케이션의 네 가지의 영역에 대한 투자 방향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다들 비용에 대한 최적화는 예전부터 해왔던 영역이고 특히 메뉴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D 및 생산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커싱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R&D에 대한 파트너십입니다. 이 영역은 예전에는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도 그 제품과 부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면서 제품과 부품들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다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의 역량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관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연결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만 지금 원하고 있는 자동차가 원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부분은 니즈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혁신적인 방향을 이제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T&M 인더스트리가 가야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건데 이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T&M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숙제, 이슈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따른 영역별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참여 요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객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니즈 그리고 각 글로벌의 OEM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OEM들과의 많은 업무들을 복잡한 현업에 대한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고객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가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을 통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한번 체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도 동일했었지만 모든 OEM들이 지속적인 원가에 대한 원가 절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에 대한 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전의 제품에 비해서 요즘에 대한 제품들은 굉장히 복잡성이 증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예전 방식보다 더 많은 제도, 법과 규제,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규제와 법 규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제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더 복잡해지고 더 니즈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기간은 항상 납기 기간들을 줄여야 되는 게 부품사들이 가지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과 당면 과제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제품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기술과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혁신의 방향을 꾀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글로벌리제이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사업화 운영에 대한 확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단에서 전략을 각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존 제품에 대한 최적화 및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보면은 선진 리더 그룹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역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포커스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품질에 대한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의 확장을 글로벌하게 통합을 해 가지고 이 데이터 기반의 연구 개발의 협업의 혁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향후로 앞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측면이고, 신기술의 개발과 솔루션의 방법론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된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 중에 그 부분들의 신기술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솔루션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구, 회로의 통합을 통한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글로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들 앞단에서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최적화도 해야 되고 신기술의 접목도 해야 되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글로벌의 생산 능력과 신제품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되다 보니 이 제품 개발에 대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도입을 하고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하고 가속화를 하겠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은 아래 위의 부분들은 제외한 오늘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및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회로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수행 방안으로서 기구 회로 통합 엔지니어링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이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기구의 캐드와 그 다음에 회로의 캐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 제품 구조의 형태로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다소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파워바이라는 커넥터를 통해서 기구와 회로와 소프트웨어를 단일화된 구조 형태로 통합을 시켜드리는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구의 정보와 그 다음에 회로의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정합성을 유지한 채 통합 제품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 이 영역의 목표입니다. 앞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 회로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통합하는 관점에서 다뤘다면 이 다음 장에 대해서는 여기 영역에 대해서 생성된 정보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단일화된 제품 구조 정보 안에서 목적별, 시점별 비잉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단의 고객과 마케팅의 요구사항이 기구, 회로, 소프트웨어의 스펙으로 전개가 되고 그게 뒷단의 기능과 로직, 설계, 생산 프로세스들과 연계되어 제품 개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요건 스펙을 변경 요청을 하게 됐을 경우 변경이 대상이 되는 각 영역별 기능이라든지 설계, 도면, BOM, 생산 공정 정보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를 확보하고 있으니 그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변경을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부분들의 누락 없이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각 비즈별 변경 수행 담당자들에겐 단일화된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되어야만 하고 그 영역별 정보들이 무결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기구 회로에 대한 통합과 그 다음에 그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디지털에 대한 컨티뉴이티를 확보를 하고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한 CAD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CAD에 대한 저작 툴들이 왼쪽에 있고 그 인티그레이션의 파워바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품 구조가 일단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제품 구성에 대한 정보들이 프로젝트의 산출물, 설계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제품과 사양 정보와 연계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설계와 이봄이 엠봄으로 전개가 되며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리뷰와 엮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전행 정보들이 멀티캐드를 통해서 저장이 돼서 생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구와 회로의 캐드가 원활하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속성과 형상 기반에서 검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시스템 기반에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기구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들은 기구에 대한 CAD 인티그레이션이고요. 크레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자가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 플랫폼에서 먼저 그 설계대 대상이 되는 CAD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기구 CAD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본 다음에 그 정보들을 통해서 CAD로 다이렉트로 내려가서 이 CAD를 변경을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크레오 CAD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멀티 CAD에 대한 CAD에 대한 부분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크레오에 대한 화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플랫폼에서 검색을 통하지 않고 CAD 도면들을 가지고 와서 그 CAD 도면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CAD 안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CAD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을 리비전을 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후에 설계 변경에 대한 작업들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모든 기능들이 CAD 안에서 없거나 내지는 굉장히 플랫폼과 이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파워바이의 모든 기능들은 검색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찾아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플랫폼하고 동일하게끔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 통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도 이제 CAD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설계 도면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그 속성에 대한 파라미터를 CAD에서 입력을 하게 됐을 경우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저장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모든 형상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어 있는 변경된 정보들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변경이 되었으면 그 변경된 부분들을 확정을 짓고 변경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제선이 지금 변경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변경이 진행이 되면 설계 변경이 기존에 있던 CAD에서 모든 설계 작업자들은 변경을 하고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는 플랫폼에 올라와서 변경을 수행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최종의 의사결정 담당자가 웹이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든 어디 곳에서 접속을 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의 파워바이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좀 전에는 기구에 대한 CAD의 인티그레이션을 보셨고요. 회로에 대한 CAD의 인티그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RTUM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가장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도 아까와 동일하게 모바일로 통해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입수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연결된 부분이고요. 아까 같은 기구의 회로에 대한 형상의 정보를 바꾼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PCB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RT용으로서 CAD에서 직접 내려받은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PCB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회로 CAD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정보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 이 부분들이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PCB에 대한 화면에 바로 인서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라이브러리와 심볼, 그 다음에 풋프린트에 대한 모든 영역들을 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붙여 넣은 다음에 PCB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전 방식은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 폴더라든지 기존에 있는 로컬에다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해 놓고 설계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었다면, 플랫폼 자체에 이런 라이브러리라든 풋프린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기등록해 놓고 같이 쉐어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그 설계된 부분들을 플랫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러리들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대한 PCB만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그 PCB가 가져다 쓴 라이브러리들, 심볼의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 정보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봤을 경우에 그 PCB에 장착되어 있는 아까 좀 전에 저장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인 이제 뭐 캐파시터라든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저항들을 이렇게 바로 형상에서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 변경된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서 아까 좀 전에 제가 기구에 대한 변경을 한 것들을 바로 적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센서에 대해서 센서를 더 추가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센서에다가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템프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변경된 프로세스에도 적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컨트롤러의 PCB 안에는 센서가 2개가 장착이 되게 되고, 그 센서가 바로 변경 프로세스에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역들을 제품에 있는 BOM 스트럭처에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구물과 회로물이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정합성, 설계에 대한 정합성이 누락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AD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제 크레오의 기구 CAD도 인티그레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NX, 그 다음에
카티아 이런 모든 솔루션, 솔리드워크, 솔리드 엣지의 모든 영역들도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로캐들도 지금 보여드린 알티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캐드, 헤로캐들도 인테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캐드에서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품 업체다 보니까 OEM의 품질 감사를 회피해 나갈 수는 없고 그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팔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향후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들이 준비가 되고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DFME를 설명을 드리면서 DFME에 대한 프로세스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이제 세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프로세스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 표준이 각각 제정이 돼야 되고 그 기술 표준에 대한 안에 있는 상세 내용과 리비전과 이력들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와 기술 표준에 대해서 표준을 기반한 DFME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DFME에 대한 이제 시스템에다 PLM의 DB화가 되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과거 DFME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에 대한 품질 감사 대응을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 리뷰입니다. 이제 도면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도 많은 리뷰들을 하겠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액션들을 할 때 변경에 대한 근거로 디자인 리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표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표준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류 체계를 통해서 그 표준들을 담아낼 수 있고 결제선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결제 정보들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리뷰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디자인 리뷰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CAD를 열어가지고 도면을 찾은 다음에 그 도면에 대한 변경해야 될 내역들을 사용자들이 다 캡처와 수기로 입력을 하셨다면 지금은 플랫폼 기반인 PLM 안에서 그 도면들을 찾고 거기에 따른 전자에 대한 전자 결제를 통해서 변경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리뷰에 대한 모든 기능들 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수에 대한 측정들도 여기 시스템에 갈 수 있는 거고 이 텍스트는 기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그 다음에 단면도를 잘라서 거기에 따른 리뷰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매니지먼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는 CAD를 어떻게 하면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CAD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CAD를 인테그레이션 한 이후에 봄에서 어떻게 하면 시점별로 봄 정보들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하게끔 되죠.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따라서 CAD와 E봄, M봄, 공정봄으로 전개가 되게 되고 이 정보들이 기구에 대한 스펙, 그 다음에 회로에 대한 스펙들이 CAD와 E봄, M봄에 대한 요소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품 기획부터 설계와 생산 서비스에 거쳐 있는 모든 비효율 관점에서 정합성을 유지한 채 설계 변경에 대한 연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봄 기능에 대한 편집에 대한 기능들이 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앞단에 있는 요구사항부터 뒷단에 있는 공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변경이 될 때는 단일화된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변경이 요청되고 수행이 돼서 승인돼서 확정 배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앞단에서 보셨던 CAD의 인테그레이션보다는 지금은 봄에 대한 통합 관점입니다. 기구도 등록이 되어 있고 회로에 CAD도 등록이 되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제품 단위로 묶어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위에 있는 제품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품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회로를 다이렉트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BOM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RTM에서 작성한 회로 캐드를 지금과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트까지 포함한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인티그레이션 하였고, 그 부분들을 봄에다가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부품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형상 정보에다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을 통해서 하우징이라는 기구 캐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와 이 두 가지 기구 회로가 접합이 되었을 때, 어셈블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 리뷰를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기구와 회로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컴플릭이 나거나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거기에 따른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언제 누가 언제까지 수정을 하게끔 하는 이런 디자인 리뷰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렇게 시스템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료된 정보들을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이 부분들을 플랫폼에서 이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 같이 이런 정보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야만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서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봄에 대한 추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감사에도 또 다른 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거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 관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과거차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문제, 프로젝트의 문제, 양산의 문제, 도면에 대한 문제들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발생한 원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그리고 해결 담당자,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수행 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경한 전체 이력들이 각각에 대한 문제점, 과거차 문제 단위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쪽에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각각의 모든 이슈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내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역들이 형상 기준에서 어디에서 몇 건이 발생을 했고 언제 몇 건이 해결됐는지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바로 그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간 정보들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과거차의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이력이 주변에 어떤 정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제품 정보에 대한 데이터 추적성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차 문제 이슈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게 어떤 제품의 어떤 BOM에 발생을 했고, 이게 어떤 설계 변경 정보로 해결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형상과 2D 도면은 어떤 것이 있었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었는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제품 정보의 데이터에 대한 추적성들을 확보를 통해서 품질 감사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구 회로 통합에 대한 엔지니어링 환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인 요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 회로에 대한 CAD의 통합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통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품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DT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PLM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공간 안에서 들어가서 단일화된 구조 안에서 그 정보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단일 제품 구조 기반인 목적별 BOM 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의 스펙이 나오고 그 스펙이 기구 회로에 대한 스펙으로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E봄, M봄, 프로세스봄, 서비스봄까지 이어지는
이 목적별 비용률 통합을 트레이스빌리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만 제품 경쟁력을 확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해서 생산 서비스 간의 모든 엔드투엔드의 정보들을 밸류 체인으로 구축을 해서 전사 디지털라이제이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외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